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색깔 있는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아침 인사부터 해야죠.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시간으로 이선필 오마이스타 기자와 함께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모신 분은 바로 알바 노조 기획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가연 기획팀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부랴부랴 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죠. 맥도날드 전 CEO 에드 렌시가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 시급을 올려줄 바에 로봇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에 대해서 어제 SNS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어제 이 발언 기사 네.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어제가 이제 저희 위원장이랑 맥도날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이 미국에 지금 가 있거든요. 미국에요? 네, 지금 주주총회 시카고에서 이제 주주총회 때 시위를 했었고, 예, 그 그거-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네, 있다고 네. 하던데 거기에 갔어요? 네, 거기 가 있는데 야, 그거 예. 관련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맥도날드 전 CEO가.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일단 좀 황당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맥도날드에서 지금 시그니처나 이런 버거를 도입하면서 주문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요? 네, 주문을 이제 받는 기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신 쓰겠다라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 하. 황당하긴 했죠. 그래요. 네. 아니 그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네. 본인들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는데 아. 고작 시급 15달러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런 식의 네. 반응이 많았죠. 되게 지금 이제 그 전 CEO가 받았던 연봉이 1년에 100억 한국 돈으로 100억 가까이 100억 이요?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게 1000명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일반 노동자라고 하면은 예. 그런 것에 대한 분노, 당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으로는. 참 아니 이 노동 그 알바 하는 우리 그런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게 아니라 CEO를 알파고나 이런 걸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로 대체하자 이런. 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네. 인간의 탐욕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참 이런 맥도날드 전 CEO의 발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 이게 비단 맥도날드 미국에서 네.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도 지금 미국에 가서 같이 그렇죠.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팀장님도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네. 당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15달러로 올려달라 네. 시급을 이제 그런 거고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12년도 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파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0여 개국 전 세계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10,000원으로 올려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10,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다가 결국 이제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기자회견 참여했다가 처음에 이제 그때 네. 이제 일반 조합원이었는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지하는 기자회견 한국에서도 하자 해서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때 같이 저- 연대하는 기자회견이었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름은 안 썼는데 사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지점으로 이제 그걸 찾는 거를 보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지점 점장님이 예. 본사에서 이제 사진이 왔다, 공문이 왔다.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너 맞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맞다 해서 왜 참여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됐죠. 아니 그거를 색출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안 나가고 사진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지점 누구냐 이렇게 한국 본사에서 지점에서 내려보내서 찾아서 해고를 시켰다. 네, 그래서 점장님이 그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본사에서 이제 사진이 왔는데 이거 너 맞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고 당한 상태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싸움을 걸긴 걸었는데 결과가 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장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녹음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 켜놓을 뭐 그런 정신도 없었고 일단은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 문서로 남아있는 증거는 다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제 진 싸움이 됐고 대신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맥도날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뭐 그런 부당 해고 요건에 들어가는 네. 그런 녹취나 이런 게 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으니까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네. 법적으로는 좀 힘들게 됐다. 해고 당할지도 몰랐고요. 왜냐면 그렇죠. 해고 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휴학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휴학하고 일 더 하자라고 심지어 음. 매니저 스케줄 담당하는 매니저랑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네. 바로 이제 며칠 뒤에 부르더니 이제 더 이상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도날드 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제일 큰 패스트푸드점인데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그 노동자들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맥도날드 한국 맥도날드에 그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네.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지금은 이렇게 언론에 공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조합원 중에 일부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이 좀 있어요. 있군요. 전국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서울만 그게 있는 만약에 발각이 되면 네. 또 해고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 조합원들한테는 네. 너 알바 노조 하고 있는 거 안다라고 얘기를 한 지점도 있더라고요. 조합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불러가지고 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뭐 그런 지점도 있었고, 근데 그분 아직 이제 근로계약 이제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나머지 조합원들 중에 일부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은 네.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이 노조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맥도날드네요. 그 자기 이름도 밝힐 수 없고 얼굴도 가려야 되는 네. 얼굴이 보이면 또 다시 색출당하니까. 네, 그런 무서움이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맥도날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당 해고 논란 그리고 로봇팔을 쓰겠다는 전 CEO의 부당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단 맥도날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트타임 일을 하는 분들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저는 거리에서 이런 피켓을 본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알바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는 문구가 네. 기억에 남는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노동자다 네. 하는 그런 개념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알바생이 맞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노동자야? 근로기준법이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단어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예, 아르바이트 학생. 그 생이라는 거는 학생이라는 예.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너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돈을 덜 주고 법의 보장을 못 받아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시선도 들어있고, 너한테 이거는 직업이 아니라 임시직이다. 잠깐 거치고 지나가는 네. 거다라는 이제 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장을 잘 못 받고 있고, 그 당사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더 이런 기회 쌓아서 좋은 곳을 취직하면 되지. 지금 당장은 법을 보장을 못 받아도 그런 인식이 네. 녹아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상담 전화를 알바노조는 받고 있는데 하다 보면 뭐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냐, 뭐 알바도 주상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태 네. 조사를 나가 보면 뭐 근로계약서는 반절이 쓰질 않고 주상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6명은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데에 예.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사장들 중에 진짜 악덕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없으면 너 고용한 적 없다라고 하는 상담 전화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거기 가서 일한 게 다 네. CCTV나 이런 데 남아 있을 그런 수도 있고 CCTV를 한데 알바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사장만이 볼 수가 있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알바는 지워버리는군요. 뭐 그럴 지울 수도 수도 있고 아예 있죠. 공개를 안 하거나 예, 뭐 접근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출퇴근 카드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문자했던 거랑 뭐 알바몬 이런 데 캡처 올라왔던 걸 제출해서 간신히 인정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어렵네요. 네. 아르바이트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의 대응이나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면인데, 그럼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네. 제가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똑같은 노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네. 노동자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네. 경우 보면 저랑 이제 같이 일했던 시간대에도 뭐 주부 사원이라는 명칭이 있고 시니어 사원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세대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만큼 학생이라는 인식에 좀 벗어나서 이거는 좀 생계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알바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네. 지금 기획팀장이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부당한 사례들 이거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별의별 그쵸. 전화들이 많고 사례들이 그쵸, 많을 그쵸. 것 같은데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게 있다면요. 뭐 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네. PC방, 편의점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 해고 나간 것도 많고 문자로 통보받는 것도 많고 문자로. 네. 네. 뭐 사장이 CCTV 보고 나서 뭐 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혼자 뭐 열심히 이런 일하는데 건가요?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핸드폰 했냐, 뭐 청소가 너무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카페 네.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을 다루니까 화상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렇죠. 뜨거운 물 네. 많이 다루죠. 일을 하다가 이제 커피를 내리다가 손에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 되게 심하게 입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게 치료비가 좀 꽤 드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산재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산재료나 뭐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처리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사정이 나오고, 그거는 너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해고를 시킨 일도 있었고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친 거다. 이 책임이다. 네. 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래서 이제 치료비 받고 네. 이제 결국 일은 다시 돌아가진 못했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상담 전화 받는 것 중에 이제 임금이 되게 낮잖아요. 최저임금 받고 이러니까 올해 6,030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이 기신 분들이 좀 가끔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놀랬던 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근무 계약, 근무 기록표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기 체불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네. 근데 그때 시간이 8시, 이제 8-6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8-6? 네, 그래서 저는 예. 당연히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다른 시간대를 보니까 뭐 9-17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뭐지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했다. 대타가 없어서 그날. 아니, 어디였나요? 거기가 그게 이제 편의점이었나요? 스키장에서 일을 스키장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들이 이제 가끔씩 계속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의 몇 달을 일을 하셨는데 한 네. 달에 체불된 임금만 100만 원 가까이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이니까 좀 금액이 몇 달 쌓이니까 좀 컸었는데. 그러니까 그 근무 기록표대로 네.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임금을 준 게 네. 아니라 네. 그냥 뭐 8시부터 6시 네. 그렇게만 돈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야간 수당이나 연장 네. 수당이나 이런 거 아, 붙었는데 그런 거 예, 이제 예. 다 안 준 거죠. 주휴상이라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너무 일이 힘들어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예. 그래서 그만두면서 뭐 체불임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고. 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네. 부린 그런 사례네요. 아니 이렇게 뭔가 분쟁이 있고 법적으로 따질 일이 생기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좀 더 약자잖아요. 아,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네.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나 네. 그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노동청 같은 경우에 진정을 넣으면 사건이 해결이 되긴 편이긴 한데 사실 네. 그 진정 넣으러 가는 절차 자체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많이 힘든 편이죠. 사장과의 1대1 관계에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이제 그리고 진정을 만약에 넣겠다라고 마음 먹고 넣더라도 네.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저도 이제 체불임금이 있어가지고 진정을 넣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알바를 하다가. 네. 근데 이제 근로감독 간의 태도도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하고 삼자대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장은 저한테 욕을 한 상황이고 체불임금 못 주겠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한데 예. 또 근로감독관이 되게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근로감독관 수 자체가 적어가지고 그래요. 네, 사건이 많으니까 대충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둘이 합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넘겨버리네. 합의해라. 뭐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 50만 네. 원만 그냥 받고 합의해라. 근로감독관이 사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 얘기도 듣고, 저는 이제 체불임금 받는 대신 이제 이거 손은 이제 진정을 취하라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되게 예를 들어 제가 뭐 주휴상 못 받고 야간 수당 못 받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했는데 제가 주휴상만 계산해서 갔어요. 그럼 네. 야간 수당은 거기서 계산 안 해줘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 네, 딱 그 부분만 네, 보고. 딱 그 부분만. 문제가 있네요. 네. 아니 그 근로감독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편을 네. 들어주는 좀 노동자의 그런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긁어주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합의를 해라. 네. 좋게 처리하자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알바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근로감독관 수를 더 늘리고 네. 소액 사건만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따로 두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죠. 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부당한 사례들 그리고 임금체불 뭐 이런 네. 것들을 듣다 보면 좀 어때요? 그 시간이 갈수록 좀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그 환경이 좀 좋아지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인식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노동법 교육이나 이런 걸 나가보면은 진짜 13년도 막 알바노조 초창기에 나갔을 때는 최저임금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주상 이런 것도 이제야 막 날려지기 시작했을 때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최저임금 얼마다라는 답변이나 아니면 주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맥도날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전 보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네. 학생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도 네. 있긴 하지만 좀 되게 빨리빨리 만들거든요. 맞아요. 햄버거를 빨리빨리 만들고 계속 내보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뭐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빨리 또 가야 되니까 그런 사고나 그런 위험도 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학생이 네. 승용차랑 부딪혀가지고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는 네네. 그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도 좀 듣고 있습니까? 그게 햄버거를 만드는 경우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지침이 있어요. 45초 안에 만들라. 45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카운터 주문도 받고 안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도 다 이제 했었는데, 네. 햄버거를 카운터에서 이제 주문을 받으면 이제 안에 그릴에서 이제 딱 떠요. 빅맥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뜨자마자 45초 안에 그 햄버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가능한가요? 그게 되게 많이 힘들죠. 많이 벅차죠. 막 엄청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시각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막 변하고 막 매니저가 이제 재촉도 하고 막 초록색이었다가 어떤 색깔이 변해요? 초록색이었다가 주황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주문 그 하는 시간이 들어오는- 지나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러고 이제 매니저한테 재촉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미끄럽고 기름이 맞아요. 나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을 할 때 사실 뜨거운 걸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릴판도 직접적으로 만지고. 근데 그러면 면장갑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면장갑을 끼면은 뭐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일단 둔해지잖아요. 일단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일회용 장갑만 끼고 일을 하는데, 일회용 장갑은 바로 벗고 다른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럴 수 있는데, 면장갑은 그런 절차들이 더 늘어나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일회용 장갑이란 게 사실 화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나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이제 더러운 물질로부터 위생적인 위생을. 면을 딱 일회용 장갑 얇은 거 하나만 끼고 일을 하니까.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햄버거를 만들다 보면은 판에 손이 닿을 때가 많은데, 그럼 일회용 장갑이 손에 눌러붙기도 많이 눌러붙고 이제 튀김기에 화상도 많이 있고 그러는 편이긴 하죠. 햄버거를 만드는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피자 업체에서 30분 배달제 했다가 맞아요. 네,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맥도날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7분 30초 배달제가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주문하고 17분 30초 안에 배달하라. 이제 이런 걸 본받아서 롯데리아는 20분 안에 배달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고,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켜야 되고, 그것도 이제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매니저가 본사한테 압박을 받고 그 매니저의 평가가 깎이게 되는. 그러니까 매니저는 그래서 알바들한테 계속 압박을 넣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배달을 하려다 보니까 뭐 차 사이로 지나가는 뭐 칼치기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물거든요. 근데 그 과태료는 누가 물어요?
그것도 되게 문제인 게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전교육도 했고 헬멧도 다 지급했다. 너네 보고 우리는 과속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나서니까 예. 그 알바가 그냥 자기 돈으로. 근데 그게 하루치 이틀치 임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속도 위반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 되게 불만들이 있죠 알바들 사이에서. 아니 말도 안 되네요. 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네.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신호 위반한 걸 속도 위반한 걸 우리도 알아서 해라. 그- 알바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이 너무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일용 장갑 끼고 있으면 또 만지면 뜨겁고 맞아요. 눌러붙으면은 더 위생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그렇죠. 재질인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만드는 것 자체가 45초 만에 만들고 제가 몰랐던 사안들이 많네요.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종종 가지만 저희도 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 문제도 큰 이슈거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시각이나 많이 좀 지나서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급 15달러로 올려달라 이런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네. 있죠. 1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그쵸. 7,000원 되나요? 네, 거기도 이제 지금 시급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두 배 올리라는 가까이. 거고 이제 네. 저희도 이제 6,030원에서 2배 가까이 올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네, 6,030원 네. 올해 시급 최저 시급인데 그거를 10,000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알바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2020년까지는 네. 하겠다 네.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 이런 더민주의 공약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6,030원 너무 적죠 이거. 그렇죠. 밥 한 끼 사 먹기도 제대로 힘든 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밥이 뭐 7,000원 그렇죠. 뭐 이런 종로나 광화문 가면 8,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커피 한 잔도 뭐 5, 맞아요, 6천 원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지만 학생들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서 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한데 최저 시급 6,030원 이건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00원이라고 해봤자 월 뭐 그런 8시간 지켜서 일을 하면 200, 네. 한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많지 않은 돈인데 경영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저 시급을 올리면 이건 다 뭐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면은 소득 증대보다 고용 감소가 있을 거다. 네. 일자리 없어지는 거다. 네. 이런 주장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게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거나 사례가 있는 전혀 그런 주장들이 아니고 경찰에서 네.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주장들도 많아요. 이제 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정작 하는 사람들은 그 임금이 올려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돈이 많은 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 뭐 내수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그럼 오히려 더 고용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요새는 좀 더 많죠. 이 뭐 하여튼 경영자 쪽에서는 지난번에 네. 최저 시급 관련해서 네. 논의할 때도 네. 아 이거 안 된다. 네. 동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네. 막 협상장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경총이나 뭐 이제 경영계 쪽에서 오히려 특히나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자영업자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든다, 다 죽는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네. 부모님이 자영업하고 저는 이제 알바를 하고 뭐 그런 이제 집안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워낙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많기도 많고. 근데 정작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힘든 거는 6,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런 시급이 아니라 당장의 임대료 문제가 크거든요. 임대료만 해도 몇백이고 이제 예. 저희 부모님은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는데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편의점만 해도 30몇 프로를 수수료를 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영계인데 마치 알바 때문에 자영업자가 못 사는 양 마냥 이제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가려버리고 네. 작은 문제를 꺼내들여서 네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까지 압박까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 자영업 하고 계신 네. 입장이니까 네네. 엄마 아빠 이 최저 시급 올라가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 이게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알바 노조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맘상모라고 네.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랑 연대에서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래요. 예. 이제 맘상모 분들도 최저임금 1만 원 얘기를 하고 부모님도 그런 쪽에 동감을 하시고 있고 이제 슈퍼를 하시는데 임대료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에 100만 원 가까이 올린 적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요? 한 달, 그러니까
원래 내던 거에서 100만 원이 갑자기 내던 추가로, 거에서 네, 내던 추가로. 거에서 1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돈을 내고 이제 결국 이제 임대료 때문에 지금 좀 장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임대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네. 최저시급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 참 임대료 문제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 이게 어떤 게 더 큰지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좀 잘 살펴보고 이번 최저시급 결정이 이제 곧 다가오죠. 네. 예, 다가올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난 2014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년들과의 타운 미팅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처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네. 방법이 없다.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해서 비판을 네.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집권 세력의 인식, 네. 정부 여당의 태도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그쵸. 어떻습니까? 당장에 저희도 이제 그때 저희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이 있는데 네. 그 기사가 딱 올라가자마자 다들 이제 욕을 진짜 망언만 무성하다 막 이래서 악덕 정치인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일단은 그게 되게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들고 네. 아니 그게 뭐 이런 힘든 생활 어떻게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지도 문제거니와 그런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너가 생각을 바꾸고 너가 뭐 마인드를 바꾸고 이러면 되라는 거는 사실 사회 문제를 좀 바꾸겠다,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되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투표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감수성 네. 이게 너무 떨어져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 노동사법, 뭐 5법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이 뭐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서 청년들이 분노 투표를 하면서 여소야대 전국이 됐는데 뭐 야당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최저시급 문제나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이 나올지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월 4일에 국회 앞에서 네. 뭐 집회를 한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문화제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서울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울산, 대구, 부산, 전주, 강릉 뭐 등등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간대 이제 전국 알바 행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앞에서 좀 더 알바 당사자들이 이제 이제까지는 청년을 대변한다고 나서던 정치인들이 정작 청년을 대변하지 않으면서 청년 파리를 해왔잖아요. 청년 파리. 네, 알바 파리를 해왔던 거고 알바 노동자들 얘기를 정작 하는데 실제적으로 항상 공약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이 네.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네네. 선거 가까워오면 네, 만나서 미팅 자리 네네. 만들고 타운 미팅 맞아요, 한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말이랑 그때 뭐 최저임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면 정작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20대 국회도 네, 열리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당사자들이 남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얘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네.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모이려고 잘 당사자들이요? 네. 그럼 시간을 쪼개서 와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참. 조합 활동하는 게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알바 노조는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네. 뭐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아니면 후원으로? 후원과 이제 조합비와 후원비로 후원비로. 그러면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네. 그런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활동을 좀 펼쳐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주로 이제 노동 상담을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그 상담 중에 심각한 내용이 있으면 뭐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SPC 초창기 SPC 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서 SPC 실태 조사를 해서 뭐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 문제 제기하기도 했었고 네. 독서실 같은 경우가 시급이 1,000원대거든요. 그쪽은 이제 뭐 월 30 받는 대신에 자기 자리 주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이 많아서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 이제 노동 상담에서 기초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캠페인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체불임금 등의 일이 있을 때 같이 진정을 나가주고 뭐 그런 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 노조를 만들어라 가입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정도로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0%가 네. 안 되는 10%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노동 계약이 되면은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알바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부당한 현실을 고발할 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네, 네. 되잖아요. 네. 만약에 알바 노조가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든든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해고를 알바를 하면서 2번 당했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에서 한 한 번. 번 당했었고 한 번 이제 파리박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빵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빵집에서? 네. 빵집에서 이제 빵이 안 팔린다고 파리바게트, 겨울에는 예. 도넛을 2봉지를 튀겨야 되는데 이번 겨울엔 손님이 없어 한 봉지만 튀기게 됐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빵이 너무 안 팔려서 이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알바 노조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나도 다른 알바를 구해서 다른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알바 노조를 만나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른 일자리를 구해봤자 또 근로계약서 안 쓰고 주상 못 받고 그러한 일들이 되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 알바 노조를 만나게 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을 알바 노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될 수칙이라든가요? 아까 네네. 뭐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듣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 요새 들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예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네. 임금을 전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런데 시제를 못 맞추면 그건 이제 알바 돈에서 까는 거예요. 시제? 네, 그러니까 시제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격?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랑 아, 그 정산상에 예, 예, 예. 입력된 돈이랑 회계상. 다르면은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뭐 얼마가 있는데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더 적어요. 그럼 내 알바비에서 여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이제 남으면요? 남으면 그냥 그건 사정분이죠. 야 뭐야 이거? 그래서 막 실제로 이제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조합원 중에 한 명은 사장이 몇십 원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한다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꼼꼼한 사장님들. 그렇게 예. 됐는데 사실 그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알바가 뭐 1,000원, 2,000원 실수로 해서 뭐 잘못 넣었다, 손님한테 돈을 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알바 돈에서 바로 까진 못하고 임금이 일단 전액은 다 지급하고 만약에 그 진짜 알바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크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장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절차가 있네요. 네. 근데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몇만 원씩 매달 월급에서 그렇게 떼이는 조합원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다 알아둬야 될 결국에 간을 빼먹는 네, 그런 경우도 현실이네요. 많고 예. 주휴상 같은 경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이제 일을 하기로 한 시간대로 다 일을 만근했으면은 이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알아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리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뭐 그런 건 아니면 야간 수당 야간 수당. 그런 쪽에서도 많이 문의가 야간 많이 수당은 좀 더 많죠. 근데 야간 기본 수당 같은 수당보다는. 경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돼가지고 근데 주휴상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이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도 주휴상이나 아니면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거는 많이 이제 설명되죠. 몇 명 그 네, 사업장인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하지만 야간 수당은 좀 더 받을 수 네, 있는 건 네. 5인 이상.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들어봤는데 댓글도 좀 보이네요. 함께 살자님이 네. 자영업이 직원 고용해봐야 한두 명인데 큰 기업들이 몇백 명씩 고용하면서 비정규직에 최저시급 주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민경 씨는 좋은 취지네요. 이렇게 당사자들이 모여서 노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면 모여서 큰 힘이 되겠죠라고 하셨습니다. 참 지금 말씀하신 것들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가 어떤 부당한 노동 환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알바 노조나 아니면 노동청에 직접 가도 네, 상관없나요? 진짜요. 예, 직접 하든지. 저는 이런 얘기를 뉴스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8시간 근무인데 6시간 만에 네, 가. 맞아요. 그리고 6시간 임금만 임금만 주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죠. 네, 사실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네. 일 안 한 시간에 대해서는 70%의 임금을 주라라고 이제 법정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하면 받을 수 네,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상식을 많이 얻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지 많이 얻게 되는데 참 이 맥도날드 전 CEO의
최저 시급 올려줄 바에야 로봇 쓰겠다. 이 발언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유익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 정당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올리겠다고 특히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있어서 나쁜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일환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많은 정당들이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걸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좀 이행을 하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음. 6월 4일에 모이는 취지도 그런 취지이고요. 네, 약속 지켜라. 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약속을 네. 지키려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 네. 이런 게 바로 내년 대선에서 네.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안 지키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앞으로 가서 집회를 하거나 뭐 발언하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6월 4일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 네. 문화제 몇 시부터 하나요? 5시 저녁 5시부터 국회 앞에 네. 어딘가요? 정확히 위치가? 정확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아, 국민은행 앞에 그 공간에서 네, 네. 하게 되는 거군요. 자,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자 파트타임 잡을 네. 구할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청년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최저 시급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공약들 꼭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권이 약속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이가현 기획팀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네.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여기. 타짜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네. 해주시죠. 일단 혹시 뭐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계시면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고 무섭거든요. 알바를 네. 하면서도 내가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안 쓴 사장한테 이거 쓰는 거 맞지 않냐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얘기 못한 적도 되게 많았었고 알바하면서.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혼자가 아니다. 같이 그런 어려움을 나누고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예. 연락도 주시면 좋고요. 연락 어디로 주면 되나요? 저 알바노조 1800-7525가 알바노조 노동상담 번호거든요. 1800 네, 1800-7525. 7525 네.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활동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가연 알바 노조 우리 기획팀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이 노동자들 대신해서 로봇을 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CEO의 편의적이고 망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부당 노동 사례를 들어봤습니다.